경희의료원과 공무원연금공단이 함께 마련한 랜선 건강교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선희입니다. 오늘 주제가 뭘까요? 많이 궁금하시죠? 요즘 날씨가 많이 화창하고 정말 야외 활동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인데요. 요즘 이 감기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박한 감기 한의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의 폐장호흡내과의 김관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희대학교 폐장호흡내과, 폐장호흡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지만 네. 호흡기, 알레르기, 면역 관련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김관일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이 랜선 건강교실을 통해서 감기의 총정리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일교차가 상당히 크죠.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고 또 건조하기 때문에 이런 날에는 감기가 걸리기가 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노년기가 되면은 이렇게 감기에 걸리는 일이 상당히 많고 한 번 걸려도 잘 낫지도 않고 또 여러 번 자꾸 걸리게 돼서 이 감기하면 정말 지긋지긋한 그런 질환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감기를 어떻게 하면은 또 잘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그 유튜브에 랜선 건강교실이나 경희의료원을 검색을 하시면 바로 지금 이 시간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께서 감기와 관련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히 그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과 함께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랜선 건강교실을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고 채팅창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교수님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네네. 감기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목이 아프고 또 열도 나고 콧물도 나고 기침도 하고 뭐 이런 네, 증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네네. 감기에 대해서 좀 한번 종합적으로 진단을 좀 해주시죠. 어떤 네네. 병인가요? 감기 누구나 한 번은 걸렸고요. 한 번 이상 걸리시죠, 다들. 네. 다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잘 모르고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그 질문 중에 몇 가지나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잘 보실까요? 네, 네. 독감은 심한 감기일까요? 감기가 오래되면 폐렴이 될 수 있을까요? 암, 심장질환 굉장히 고위험 질환이죠. 다음에 사망 원인, 국내 사망 원인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감기가 잘 낫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호흡기 질환의 가장 큰 적이면서 감기 증상도 악화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침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감기 치료에 항생제가 효과가 있을까요? 감기 치료제 보험 한약, 보험이 되는 한약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몇 가지나 알고 계시는지 잘 생각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봐도 독감은 심한 감기라고 생각이 들고 몇 가지는 알고 몇 네. 가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기란 그러면 어떤 병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감기의 정의를 먼저 한번 보시면요. 비강, 인두, 후두 등의 상기도의 경증 바이러스 감염 질환입니다. 굉장히 말이 어렵죠. 네. 일단 이거를 아시려면 상기도랑 하기도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그 우측에 그림을 보시면 상기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비강, 인두, 후두가 있어요. 비강은 일단 기도는 공기의 길이에요. 공기가 들어가는 길 중에 윗부분을 상기도, 아랫부분을 하기도라고 하는 건데요. 윗부분에서 처음에 공기가 들어오자마자 우리 코로 숨을 쉰다고 하잖아요. 거기가 비강. 코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인두, 목 뒷부분이 후두예요. 네. 이쪽을 상기도라고 하는데 여기까지의 경증은 가볍다는 소리예요. 가벼운 바이러스에 걸린 감염 질환이다. 증상은 기침, 목 아픈 거, 인후통, 콧물, 코막힘, 재채기, 약간의 열,
여러분들 모두 한 번씩 알아보셨고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증상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있지만 경증이기 때문에 증상이 시작된 지 하루에서 3일째까지가 가장 심한 증상을 보이고 일주일이면 증상이 나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다. 감기는. 그렇죠. 보통의 지속 기간이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 궁금한 게 약을 안 먹어도 되나요? 일주일 지나면 다 낫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 네. 않고 저희가 외래에서 봤을 때 한약을 드시는 분들은 일주일보다 훨씬 전에 증상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나은 것 같지도 않고 계속 기침이 지속되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런 증상들 없이 예후가 굉장히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그 바이러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200종 이상이 됩니다. 엄청 많네요. 네, 엄청 많죠. 사실 그래서 이 200종을 다 감별하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경증인데. 그래서 뒤에 또 이것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감기는 사실은 진단이라는 게 없고요. 임상 증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 감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는 리노바이러스라고 해서 이 옆에 나와 있는 저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고 중간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자기 혼자는 살 수가 없고 숙주, 사람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숙주의 몸에 들어가서야 살 수 있는 그런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희대 한방병원의 폐장호흡내과 김관일 교수님과 함께 감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한의적인 치료 그리고 일반적인 감기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계신데요. 네. 혹시 여러분께서 또 감기에 대해서 본인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유튜브 경희의료원 랜선 건강교실을 검색을 하셔서 바로 이 시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곳에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평소 궁금하신 감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올려주시면 김 교수님께서 더 자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여러 네. 가지 감기 종류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네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강, 인두, 후두까지 염증이 생기는 게 감기이기 때문에 이게 후두 부위에 많이 들어가면 목감기가 되고요. 코 부위에 뭔가 질환이 많이 발생이 되면 콧물 감기, 기침 수용체가 자극이 돼서 기침 감기도 올 수 있고 몸살 감기, 열 감기도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기는 아까 경증이라고 해서 일주일 안으로 조금 해결이 된다 했는데 이게 일주일 이상 넘어가면 사실은 감기가 아니고 어느 부분에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성 감염을 또 의심을 해야 되고요. 네. 혹시 다른 증상 하나도 없이 콧물만 계속 흐른다. 그러면 비염일 수 있습니다. 콧물 감기가 아니고 그리고 목이 너무 아프고 열이 심하게 난다. 그러면 인두염, 후두염. 이때는 목감기가 아닐 수 있어요. 증상이 비슷하지만 기본 조금 구별하는 포인트는 증상이 너무 심하다. 일주일 이상으로 간다 했을 때는 다른 질환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두염이나 후두염이나 또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건 감기를 앓다가 그게 심해져서 발전하는가 네,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그것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인후염 이럴 수도 있고. 네네네. 왜냐하면 그 감기는 이제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일어나는 질환인데 네. 인두염이나 후두염은 바이러스 외에도 세균으로 인한 염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기가 지속돼서 합병증으로 뭐 중이염, 부비동염 그런 염증으로 가기도 하고 그건 뭐 일주일 넘어서까지 내 증상이 낫지 않고 심해진다 하면은 의심해 볼 수 있고 처음부터 세균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증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감기보다 훨씬 심합니다. 교수님 질문이 많이 아, 그래요? 쏟아지십니다. 쏟아지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감기 증상으로 2주 넘게 고생하셨는데 콧물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무래도 감기보다 노인 축농증은 아닐까 싶은데요 하셨어요. 2주 이상이라셨습니다. 네, 2주 넘어가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기, 우리가 감기 아니야 하는 그 감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축농증이라는 건 저희가 부비동염이라고 하는데 이 얼굴 이 공간 안에 농이 차 있는 거거든요. 이 축농증이라는 거는
물론 콧물도 있지만 두통이라든지 눈가가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박선아 씨는 병원을 모시고 가는 게 맞겠죠? 질문하셨어요. 네, 저는 노인이라고 하시면 지금 몇 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뭔가 증상이 오래 2주 넘어간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좀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네. 박선아 씨께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럼 교수님, 이 감기와 여러 가지 증세 구분해야 될 다른 질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아까는 이제 그 감기에 일어나는 증상이 좀 심해졌을 때 구분할 수 있는 거를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감기랑 구분해야 될 좀 대표적인 질환이다라고 하면 독감, 코로나, 폐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헷갈려요, 많이. 독감과 감기. 헷갈리죠. 그리고 사실 저도 검사하지 않고서 증상만으로는 조금 70% 정도에 맞추는 정도입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감기 증상이 어떻게 보면은 설명은 하지만 가장 첫 그런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내가 너무 심하다. 뭔가 증상이 이거 이상한데 싶으시면 바로 뭐 검사를 좀 해보시든 키트를 사서 검사해 보시거나 근처 병원에 가시거나 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거를 먼저 이제 좀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감기와 독감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까? 전형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사실은 구분이 되고요. 그런데 한 8, 90%는 전형적인데 10, 20%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전형적인 증상으로 구분하는 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감기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랑 일단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다릅니다. 네. 바이러스 자체가 다르고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실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독감이 일어나고 네. 저희가 예방접종도 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증상은 감기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콧물이라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약간 으슬으슬한다든지 이런 증상인데 독감은 열이 39도 이상의 고열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실제 고열이 나고 이런 기침이라든지 콧물 증상보다는 처음에 머리가 아프거나 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렇게 쑤시는 정도가 근육통이, 네네. 그런 전신통이 한 하루 이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갑자기 콧물이 쏟아진다거나 기침이 나오는 그게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이 난 적이 없는데 열이 너무 심하고 몸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좀 독감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감기랑 독감에서 독감은 심한 감기인가요? 아니네요. 아니죠, 네, 아니죠. 이제 정확히 네네. 알았습니다. 네. 바이러스가 다릅니다. 네. 다르고 이 독감은 조금 무서운 게 이 경증으로 대부분 그 보통 사람들은 치료가 되는데요. 어린이나 조금 고령이나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합병증으로 폐렴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빨리 감별을 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한번 제 경험상 네. 감기 증세로 병원을 갔는데 독감 테스트를 따로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독감이라는 게 판명이 됐는데 그걸 환자가 원하지 않거나 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감기로 또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나이가 한 65세 이상 넘어가면은 여기서 독감을 고열이 난다고 했지만 실제 고열이 안 나는 독감도 있고요. 네. 폐렴은 더 심하거든요. 폐렴 증상 우리가 떠올리는 폐렴 기침 가래 없이 아무 뭐 기운만 빠졌는데도 폐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기인 줄 안다거나 그냥 이러고 지나가겠지 하고 넘기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병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검사를 좀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검사를 해보시는 거, 검사비 아끼지 마시고 검사를 해보시는 거를 좀 독감 추천을 테스트도 드립니다. 해보시고요. 네네. 질문 먼저 하나 또 받고 시작해 볼까요? 애단 씨라는 분인데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개월 전부터 잠잘 때 기침이 심해서 잠자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증상은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심하게 기침이 나옵니다. 약을 먹어도 그때뿐인데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목이 간질간질하고 심하게 기침이 난다 하셨나요? 네, 이게 2개월이나 되셨어요. 만성기침 부류인데요. 아. 만성기침은 8주 이상이 넘어가면 만성기침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렇게 밤에 심하게 기침이 나오는 경우를 한방에서는 음어기침이라고 하거든요. 네. 음어기침. 근데 이후에 제가 약간 보여드릴 텐데 어떤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어릴 때 피부에 상처가 나면 굉장히 빨리 아물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피부에 상처가 나면은 잘 안 아물어요. 오래 그거 가죠. 오래 네. 가죠. 다들 아실 텐데 피부는 눈에 보이니까 알고 그리고 피부도 탄력도도 떨어지고 수분감도 없어지잖아요. 이 공기가 들어가는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탄력도도 떨어져서 운동성도 떨어지고 수분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자면 그 안에 그 우리 몸을 방어하는 섬모라는 개념이 있고 점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기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예전에 한방에서는 이렇게 잘 보지는 못했어도 개념은 알아서 음허라고 했는데 결국 뭐냐면 상처난 점막이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셔야 되나요? 이런 분은? 이런 분은 사실은 약을 좀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 왜 상처난 피부에 물다면은 쓰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래 우리가 그거를 귀도 과민성이라고 하는데 기침 과민성. 이렇게 점막이 건조해지고 자극이 심해지면은 누워있을 때는 왜 좀 심해지냐면 혹시 소화기가 안 좋은 분이시라면 위에서 조금 올라오는 가스라든지 그런 역류 때문에 자극이 올 수 있고 비염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콧물이 넘어가서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극에 이 피부가 약하듯이 목의 기도의 점막이 약하기 때문에 기침 수용체를 건드려서 기침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점막을 정상 상태로 돌리는 치료를 해야 되고 이게 한의에서는 음을 보한다는 치료예요. 그래서 한약으로 저희는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실 환자분이 한방에 제일 많이 오시는 환자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약을 다 드셔보셨거든요. 일단은 진해거담제라든지 이런 걸 드셔보시고도 먹을 때만 지금 말씀하셨지만 약을 먹을 때만 괜찮고 그 다음에는 다시 시작이고 이거는 내 안에 사실은 점막의 건강도를 올려야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애단 씨 도움이 되셨겠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경희대 한방병원의 김관일 폐장 호흡내과 교수님과 함께 감기 전반적인 증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튜브 랜선 건강교실을 검색하시고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평소 감기에 대해서 아시고 싶은 내용 얼마든지 적어주시면 또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교수님, 저희가 이제 감기, 독감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도 구분을 해야죠. 코로나19. 코로나요. 네. 코로나 요즘에 3년 동안 저희의 핫한 키워드였죠. 코로나, 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요. 바이러스는 그 겉에 그 A형이라고 해서 자꾸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새로운 똑같은 자꾸 코로나 그렇죠. 모양의 바이러스가 나와서 지금 질병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번에 코로나19는 이게 AC2 수용체라는 데 붙어서 들어가서 그 AC2 수용체가 비강, 코라든지 기관지에 제일 많이 있어서 그쪽에 증상이 많지만 위장관에도 있고 심장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발열도 날 수 있고 기침, 호흡곤란도 있을 수 있었지만 설사라든지 소화기에 문제가 생겨서 또는 뭐 호흡곤란 말고도 흉통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호소했고 변이가 생기면서 증상의 중증도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현재는. 네. 이거 구분할 수 있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감기하고 또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요즘에 저희가 이제 한 3, 4일 보고 계속 그 검사를 해보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발열 자체도 독감은 오히려 고열이 나는데 코로나는 이 발열이 심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목이 꽉 막히듯이 아플 수도 있고 무증상도 많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요즘의 감기는
증상이 있으면 사실은 검사를 조금 더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코로나 들고요. 검사를 따로 하면 되는 거죠? 네. 키트로 하면은 저희 요즘엔 너무 잘 나와서 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해보셨겠죠? 근데 이제 코로나의 문제는 3개월 후에도 한 12주 후에도 지속되는 만성 코로나 증후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감이라든지 마른 기침이라든지 호흡곤란이 계속 낫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각이라든지 후각이 상실되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조금 대증 치료라도 알고 쉬고 충분히 쉬고 그 열이 나면 열을 좀 없애는 걸로 그리고 그 감염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빨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감기, 독감,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차이점 또 어떻게 또 대처를 하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질문이 하나 또 들어볼까요? 한상민 씨 또 물어보셨는데요.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감기가 안 걸리나요? 저도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독감 예방주사와 감기는 다른 얘기고요. 그래요? 네,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독감하고 감기가 다르니까.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독감에 안 걸리나요? 독감에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이 바이러스를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조금 처리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거기 때문에 감기하고는 상관이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감기 예방주사는 제가 없다고도 했고 그 바이러스를 일일이 막을 수도 없고 그런데 감기는 사실은 자기 몸의 면역력을 키우면 내 안에 힘을 키워야 걸리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모든 질환이 다 마찬가지라서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또 감기 증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독감이 걸렸나 했는데 그게 독감이 아니라 감기였군요. 어쨌든. 네, 그런데 그 혹시 주사를 맞으시고 바로였나요? 아니면은 좀 있었죠. 일주일이나 네네. 그런 감기를 걸리신 겁니다. 독감이 아니고. 독감이 아니고.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네. 네, 현강 TV라고 하셨어요. 네. 콧물 감기 오래가면 코에서 피가 나오나요? 하셨어요. 코에서 피가 나오는 대다수의 경우는 코가 건조해서 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감기는 콧물 감기가 올해라고 하셨잖아요. 2주 정도 넘게 지속이 됐다고 하면 그거는 감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감기라는 용어를 그냥 우리가 어딘가 아플 때 다 붙이긴 감기야. 하지만 네. 정의상으로는 굉장히 좁은 정의고요. 왜냐면 일주일이나 10일 안에 나아야 되니까. 이게 오래 간다면 아마 비염이 있으실 거고요. 비염은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고 그냥 만성 비염이 있는데요. 비염이 오래 가다 보면은 코 점막이 건조해집니다. 보통 이렇게 내시경으로 보면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말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 코막힘과 콧물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피가 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비염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여러 얘기를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감기, 독감, 코로나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인이면 구분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증상이 잘 안 낫는 것 같으면 얼른 검사를 하자.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폐렴과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감기와 폐렴이요? 네, 감기와 폐렴이요. 그 감기는 계속 지금 정의와 증상들을 말하고 있으니까 일단 넘기고 폐렴의 전형적인 증상과 비전형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일단 그 전에 폐렴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기도에 상기도와 하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폐렴이라는 거는 그 하기도, 공기가 들어가는 길에서 공기길을 따라서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 이 공기 주머니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주머니들의 염증이 생기는 건데 그 원인은, 염증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거는 그 세균 중에 폐렴 구균이 대표적인 원인균이에요. 그러면 감기는 일단 상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폐렴은 하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도 심하게 나지만 염증으로 인한 화농성 가래도 있고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감기보다는 증상이 훨씬 심하고요. 심하고, 엄청 네. 심하죠. 그리고 항생제 치료를
폐렴은 해야 되죠. 왜냐하면 세균에 의한 게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세균을 죽이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감기는 대증 치료, 뭐 좀 쉬고 물 마시고 그렇게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면 기침이 나면 기침 안 나오는 거, 열 나면 열이 안 나오는 거, 엔세이드 이런 걸로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폐렴은 항생제를 복용을 네.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또 중요한 거는 비전형적 폐렴인데요. 이 비전형적 폐렴이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서 굉장히 좀 감별을 해내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호흡기 증상이 하나도 없이 무기력하다거나 입맛이 없다거나 너무너무 축 처지고 졸리다거나 아니면 내가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나 당뇨가 있었는데 그런 기저질환이 악화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누구도 폐렴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네. 폐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노인분들 갑자기 기력이 없어진다거나 힘들어할 때 폐렴도 조금 의심해 보라고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럼 네. 폐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하실 때는 그럼 어떤 검사를 해야 됩니까? 폐렴은 오셔가지고 엑스레이를 일단 찍고요. 네. 가래 검사를 하고 피 검사를 해서 세균이 어떤 세균이 있는지 보는 검사를 하는데요. 보통은 임상 증상이랑 엑스레이를 찍으면 대부분은 알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제가 한의사긴 하지만 네. 일반적인 그렇죠. 양방적으로 보자면 이 세균이 어떤 세균인지 감별되기 전에 경험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애니라는 분이 마침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2주간 감기를 앓고 있습니다. 기침과 가래가 계속 심한데요. 가래가 맛이 느껴지면서 색깔이 누렇습니다. 영양제라도 맞아야 할지 기운도 없고 입맛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뜻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폐렴 이런 게 언뜻 지금 느껴지는데. 네, 그 글쎄요. 연세는 잘 모르겠지만 이 가래가 일단 색깔이 누렇잖아요. 누런 가래는 염증이 있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염증이 있을 때 그 염증이 기관지에 있으면 기관지염입니다. 이게 기관지로 넘어가서 폐에 실질이라는 부분에 염증이 있으면 폐렴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질문으로 이거는 기관지염인가? 이거는 폐렴인가?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실제 하기도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양제에 맞아서 기운 차려서 내가 염증 몰아내기는 쉽지 않고요. 일단 염증이 생겼으면은 한번 병원에서 진단을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감기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시는데 맞아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네.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 지금 호흡기 저희가 진료를 하다 보면은 가장 조금 안타까운 게 감기려느니 해서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열이 심해도 일주일 조금 참으면 지나가겠지 해서도 견디지만 이렇게 폐렴 증상이 약하게 오는 경우는 그냥 감기인가 보다 해서 지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2주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 양방이든 한방이든 2주 이상 호흡기 증상이 진행이 되면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좋지 않은 케이스는 결핵이고요. 결핵도 2주 이상의 기침이 나올 수 있고, 그 외에는 이렇게 폐렴이라든지 기관지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거를 지금 다 언뜻 네네. 결핵 결핵이 갑자기 나왔죠. 네, 결핵과 폐렴 차이가 어떤가요? 결핵은 이게 호흡기 증상은 사실은 계속 들어보시면 별게 없거든요. 그 하기도의 호흡기 증상에는 기침, 가래잖아요. 결핵도 마찬가지로 기침, 가래가 있을 수 있는데 전형적으로 보자면 오후에 조금 올라오는 미열감이랑 이 기력이 굉장히 빠지고 체중이 저하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결핵이 계속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핵이 계속 발전이 되면은 이 폐렴하고도 말할 수 없이 정말 심하게 기침이 나오고, 결핵균이 폐에서 계속 증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주변에도 문제가 되지만 예전에 이 이미지가 잘 떠올리실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마르셔가지고 컬럭컬럭 기침하면 이렇게 피 묻어 있는, 예전에 조금
초췌한 예술가들 폐결핵 네, 걸린 네. 원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방치를 하면은. 폐결핵. 네네. 네. 폐결핵이 되는 거고요. 근데 폐결핵과 폐렴이 전 같은 거 아닌가 했는데 다르군요. 네, 다릅니다. 폐결핵은 괜찮은데. 결핵균에 의한 그래서 원인균이 다르고요. 네.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는 양상이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핵균으로 이게 마이코플라즈마 그 균에 의해서 증식이 돼서 이 안에 뭐 유가종도 형성하고 뭐 여러 그런 병리적인 부분이 다른데요. 일단 염증, 렴이라고 하니까 비슷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핵으로 진행되는 양상과 폐렴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폐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 결핵 말씀 네네네. 해주셨는데요. 이제 폐렴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될 상황이 있을까요? 폐렴은 일단 비전형적 증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전형적 증상도 있다는 거를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전형적 증상이라면 너무 전문 용어여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침이랑 네. 가래가 없어도 그냥 단순히 기운만 빠지고 뭔가 졸리는 것 같고 처지는 것 같아도 노인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폐렴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만성 질환자분들도.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시고 찍어봐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감기 전반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계신데요. 혹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지금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는데 유튜브 경희의료원 랜선 건강교실로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한 분 더 받아보시면 될까요? 이정우 씨입니다. 한 5년 전쯤 감기를 크게 한번 옮은 뒤로부터인 것 같은데 몇 년간 매일 노랗고 덩어리진 듯한 느낌의 가래가 나온다 하셨어요. 원래 비염이 있긴 한데 왜 이런 건가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요? 일단 평소에도 가래 자체가 많이 생기는데 폐가 안 좋은 건가요? 흡연은 해본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 분을 조금 면밀하게 한번 진찰은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 그 후비루라고 해서 앞으로 콧물이 나오지는 않지만 뒤로 넘어가서 뭉쳐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비루. 네네. 네. 그 후비루에도 비염 자체에도 비염도 염증이기 때문에 노란 콧물 있잖아요. 풀어보면 그게 뒤로 넘어갔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가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목에서 뱉어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폐에서부터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코에서 뒤로 넘어가서 목에 걸려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폐에서부터 나오는 거는 가슴부터 올라온다는 느낌이 일단 있고요. 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느낌이 있고 뱉어낼 때 조금 복압을 많이 써서 뱉어내는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근데 혹시라도 폐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기관지염이라든지 뭐 기관지 확장증 같은 경우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지금 질문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일단 네. 이분도 검사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네. 싶네요. 네. 이제 저희가 가장 궁금한 내용인데 나이가 들수록 감기가 왜 이렇게 자주 걸리는가? 네. 네. 그 전에 잠깐만 제가 폐렴 잠깐만 네네. 그 아까 처음 질문에 암, 심장질환 다음에 사망, 국내 사망 원인 3위가 뭘까 했을 한번 여쭤봤잖아요. 네네. 그런데 폐렴입니다. 2021년 기준 폐렴이 국내 사망률 3위였는데 왜 이렇게 폐렴이 10년 전보다 158%나 사망률이 증가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65세 이상이 20% 이상 넘어가면은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고령화가 되었는데 폐렴이 많이 걸린다는 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폐 쪽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반증을 하는 거죠. 다른 거는 그래도 다 어떻게 관리가 될 수 있는데 호흡기 부분의 모든 기관이 다 기능은 떨어질 텐데도 호흡기 부분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가 조금 유독 사망률을 올리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이 들수록 감기가 이렇게 왜 무서운가 한번 네. 얘기해 주시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가장 큰 원인은 기능 저하예요. 그 이전에 뭐 질문 받아서 설명도 드렸지만 예전에 저희 영추라는 그
원전이라고 한의학에서 원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예전에 쓰여진 건데 여기서도 40세만 돼도 주리가 이미 성그러지고 모공 같은 데가 이미 벌어지고 그 얼굴에 올라오는 윤택한 기운이 없어지고 머리가 하얘진다. 100세가 되면은 오장의 기가 모두 허해지고 신기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도 없어지고 장부 기능도 없어져서 일단 허해진다고 하거든요. 한의학에서는 허해지고 신폐라는 거는 정신 인지 기능도 안 되고 네. 형괴 이 형체도 무너지고 이런 거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 형태, 심리,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호흡기 쪽으로 가면 똑같이 폐 기능도 감소하고요. 이 공기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랑 산소의 교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교환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 자체도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지듯이 똑같이 호흡근도 약화가 되고요. 폐 방어 기전 효율성도 감소가 돼요. 그래서 똑같은 세균 바이러스가 있어도 저희가 이 뒤에 잠깐 보시면 우리 몸은 늘 우리 몸의 기운과 밖에서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간에 누가 힘이 세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외부의 바이러스가 아무리 크게 공격을 해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병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나 세균이 굉장히 조금이어도 내 몸에 기운이 없으면 병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성 유지에서 늘 시속 게임인데요. 노화가 되다 보면 호흡기 기능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의 방어 능력으로 내보낼 수 있던 바이러스, 세균 같은 게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더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기도 자주 걸리고 그리고 아까 질문에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지만 감기 이후에 자꾸 기침이 안 멈춰요. 이런 네.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마우스가 되는구나. 네.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 아까 그 방어 능력에 선모랑 점액질을 제가 잠깐 언급 드렸었는데요. 선모가 일단 조금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리고 점액이 감소해서 선모가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목이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게 건성기관지 점막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물질 배출도 되지 않아서 자꾸 기도가 과민해져서 지속적인 기침을 하게 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음어해수, 음어로 인한 기침의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면역력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노쇠하다 보니까 이런 방어 기전도 약해져서 네. 아마 그런 모양인 것 네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 자, 여러분께서 이 감기 지금 혹시 앓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요즘 일교차도 크고 건조하기 때문에 환절기에 감기 이렇게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유튜브 랜선 건강교실 치시고 들어오셔서 얼마든지 궁금한 내용 질문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또 이렇게 감기가 무서운 거 또.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주시죠. 이제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호흡 기능도 약화가 됐고, 폐 방어 기전도 약화가 됐고, 선모 기능이라든지 점액층의 운동도 약화가 됐기 때문에 이 감기도 잘 걸리고, 걸렸을 때 건성 기도 점막으로 인해서 기도 과민성도 증가가 되게 됩니다. 감기가 끝나고도 기침이 멈추지 않는 만성기침, 8주 이상의 만성기침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렇게 감기 바이러스에도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서 면역력이 약화가 되다 보면은 상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하기도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합병증 발생도 빈번하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몸의 방어력을 올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감기 치료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사실은 한의사기 때문에 한의 치료에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일반적으로 감기는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 치료만이 표준 치료입니다. 근데 대증 치료라는 게 증상에 네.
증상을 없애는 치료를 그러니까 말하는 원인을 겁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네. 증상을 없앤다. 네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으면 기침을 한다. 그러면 이제 기침약을 드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네. 치료에 저희가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기침을 하면 기침약을 드리고 목이 아프면 뭐 조금 통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드리고 근데 근본적인 치료라면 어떤 걸까요, 그러면? 감기의 근본 치료는 아까 이거는 지금 양방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바이러스를 없애는 항바이러스 제제가 개발도 안 돼 있고 사실은 독감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제제는 있지만 감기에 대한 바이러스 제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증 치료밖에 없겠군요. 네네네. 감기는. 치료는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 감기 자체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세균을 없애는 항생제라든지 알레르기 증상을 없애는 항히스타민제 단독은 효과가 없는 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약을 드시는 것도 효과는 없고요. 근데 감기 걸렸다 하면 항생제도 처방해 주시던데 독하면 심하게 걸렸으면 그 혹시 그게 세균성인가 해서 네. 처방을 해주시는 거지만 저희 이제 가이드라인 그 권고안에 보면은 항생제나 항히스타민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정말 항생제 투여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래도 일반 병원에서도 투여를 거의 많이 줄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 질문 하나 받고 가죠. 네. 김상현 씨입니다. 72세 남성인데요. 작년 3월 알레르기 비염으로 콧물이 많이 나와서 이비인후과 치료를 10월까지 계속해도 안 났더니 부비 네, 안 동염. 났고 부비동염이 되어서 항생제로 치료한 후에도 아이고, 계속돼서 네네. 증상 개선은 안 되고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이분이 같은 분이신가요? 노인들은 네. 치료가 잘 안 된다며 그냥 지내라 하시는데 아이고.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고 하셨어요. 네, 부비동염 아까 이 공간 안에 놈이 가득 찬 건데요. 사실은 지내시기 너무 힘드시죠. 네, 코 막힘이 엄청 심하시고 이게 머리도 아프고 그럴 수 있는데 약간 양방 치료에서는 항생제라든지 그거 외에는 뭐 비충혈 제거제 이런 거 외에는 드릴 약은 없으실 거고요. 한번 이게 치료는 해보셨으니까 그게 안 되시면 이제 한방 쪽으로도 좀 오시면 네. 저희가 비염 치료 하고 저희는 이제 이런 코 옆에 혈자리들에 침을 좀 놓거든요. 침 놔서 이렇게 순환을 조금 시켜드리기 때문에 한의 치료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감기 치료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어떤 네. 또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양방에서는 이렇게 이제 대증 치료이기 때문에 저희 한의 치료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코감기 처음에 코 옆에 이렇게 영양열이 있거든요. 여기를 네. 조금 지압을 해주시면은 순환에 좀 도움이 되고요. 몸살 초기다, 으슬으슬하다 하면은 이 등 뒷부분에 대추혈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쪽에 그 물수건을 그 비닐에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한 1분 정도 네. 돌리거나 아니면 핫팩을 가지고 이 부위를 조금 데워주시면 아, 네네. 네. 몸살 기운이 조금 없어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코 망울 있는 데를 눌러주고 네네, 요 자리. 목 뒷부분을 핫팩을 해주시다. 네네, 초반에. 네, 감기 초기에는 그렇군요. 네네, 그럴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한의 표준 진료 지침이라고 해서 감기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처방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소시효, 뭐 소청료. 그런데 이런 처방이 어떤 처방인지를 아시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이 처방들 중에 많은 부분이 보험이 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처방들이 다 보험이 되는 약이어서 감기는 일반적으로 한의원에 가면 비쌀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네.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감기를 치료하는 보험 제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그 약을 좀 복용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뭐 몸살 감기, 콧물 감기, 목 감기 증상 위주로 분류는 했지만 그 저희 한의에서는 환자를 보고 환자의 체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증상을 호소할 때 추위를 많이 타는지 더운지 열이 있는지 없는지 콧물이 밖으로 흐르는지 막히는지 등에 따라서 변증이라는 걸 하거든요. 증에 따라서 저희가
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을 드리기 때문에 아까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여기 뭐 풍한형, 풍열형 이런 거 보이시나요? 이런 게 이제 변증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거 먹어서 좋았대 해서 내가 먹어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거 얻어먹거나 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진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다는 거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 병원에서 하는 강의다 보니까 경희의료원에서만 또 개발한 저희 약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좀 드려도 될까 싶은데요. 저희 이제 목감기 초기에 청인유쾌한이라는 약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감길탕이라는 탕약 기본으로 만든 처방인데요. 목감기 초기에 그 아까 목이 간질간질거리고 그럴 때 천천히 녹여 드시면 도움이 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녹여서 거고요. 먹는 건가요? 네, 사탕 형태예요. 네. 그래서 목 관리를 위한 거긴도 하고 이 남녀노소 다 드시게 하기 위해서 그 성분을 높게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그러면 이 약이거든요. 청인 유쾌한 같은 것은 비상 상비약으로 목이 아플 때 네. 먹어도 좋을 텐데 구입은 여기서만 구입은 하나요? 저희가 그게 이제 진료를 보고 그래도 네. 처방을 환자를 보고 처방을 해야 되는 약이어서요. 약이라서 네네. 그래서 이런 약도 있다는 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폐독 부패탕이라고 해서 감기 예방이나 치료에 이제 응용할 수 있는 아까 보험제제 중에 감기 치료약 중에 폐독산이라고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폐독산하고 그 호흡기계 보약인 생맥산을 합해서 만든 약이고 코로나 치료할 때 이제 예방에 사용될 수 있게끔 저희 가이드란에 넣었던 그런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처방도 조금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쌍화탕과 경옥고가 있는데 쌍화탕은 많이 먹잖아요. 네네 그쵸. 그 약국 가서 누구나 감기 초기에 달라고 하는 이제 쌍화탕이 있는데 이게 쌍화탕이라는 게 화재국방에 나온 처방인데 사실은 보약이에요 쌍화탕이. 그래서 약국에 있는 거가 아니라 원방으로 이렇게 드시면은 사실은 기혈을 모두 보호하는 보약인데 특히나 이렇게 근육 쪽으로 혈을 보호해주는 근육을 좀 풀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몸살 감기 초기에 좋고 그리고 보약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몸의 기운이 떨어진 분들 기능을 이렇게 올리기에 좋은 약이거든요. 그래서 드시면은 이제 감기에 자주 걸리신다거나 아니면 감기가 잘 떨어지지 않는 분들은 이런 다른 약보다 내 몸의 기운을 올리는 약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때 조금 드셔볼 수 있는 약이고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만의 특징이 아니고 쌍화탕이라는 약은 다 어디서도 구입할 수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이제 가루 제제약으로 복용하기 편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좀 소화를 돕는 약을 넣어서 이렇게 좀 드리고 있고 저희 과에서 진짜 많이 사용하는 약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약국에 가면 누구나 살 수 있고 약국뿐만 아니라 편의점에 가도 쌍화탕은 파는 것 같은데 그거와 그런 것도 다르죠. 다른가요? 네네. 이 원방의 구성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 약간 희석된 네. 그렇군요. 원래 저희 이제 나온 대로 만든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정환 씨 네네. 질문 주셨습니다. 올해 62세 된 남자입니다. 평생을 감기가 1년에 6번에서 10번 정도 걸리시고 한 번 걸리면 심하게 아픕니다. 한방으로 개선이 될까요? 체질을 개선하면 나아질까요? 하셨어요. 네, 감기를 이렇게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면역력이 진짜 낮으신 분들이에요. 기운이.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생활관리에서는 비법이라는 건 사실 없고요. 누구나 알듯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운동하고 이러면은 내 기운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으로 힘들 때 운동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기력이 좀 처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한약을 드시면 확실히 그 감기에 걸리지 않고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리셨던 분들이 걸리지 않고 지나가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체질 개선이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그 내가 바이러스나 세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정환 씨가 말하는 한방은 체질 개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감기 전용 그 한약이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감기 증상을 감기에 걸렸을 때는 그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있고요. 네. 그 앞
뒤로는 예방을 할 수 있게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은 약을 들여서 몸의 기운을 올리는 거죠.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방하고 양방하고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이제 양한방을 병행하는 거에 되게 조금 어떨까 하는데, 사실 저희 외래에 오시는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약을 복용을 안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네. 혈압약, 당뇨약 다 드시고 그렇죠. 계시고요. 네. 그래서 30분 차이로만 복용을 이제 좀 차이를 두고 혹시 모르니까 복용을 하라고 하고요. 감기약을 드시고 오셔도 같이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차를 좀 둬야 되는군요. 네. 뭐 제가 보기에 뭐 그렇게 문제가 있진 않은데, 그래도 혹시 상호작용이 있을까, 그리고 좀 정말 약하신 분들은 한꺼번에 많은 성분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금 텀을 두고 드시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몇 분만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랜선 건강교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또 경의의료원으로 들어오셔도 되겠고요. 지금 이 시간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올려주시면 또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하나 그러면 제가 궁금한 내용이, 집안의 식구가 감기인지 독감인지 걸렸다. 네네. 그랬을 때 집안에 같이 있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은 독감은 전염력이 있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는 엄청 주변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감기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염력이라는 것 자체가 독감이 훨씬 심한데요. 공간도 분리하고 수건도 따로 쓰라고 그러고 마스크 착용하라고 보통은 그러죠. 네, 그런데 어려워요, 근데. 쉽지 않고 네. 나의 건강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하지만 그 옆에 분들이 걸릴 때는 최대한으로 그래도 조금 접촉은 자제하는 거, 식사 뭐 이렇게 따로 조금 그 젓가락이나 숟가락이 겹치지 않게 그런 거, 수건 뭐 이런 거 정도 관리하시면 전염되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감 정도까지는. 네. 그러나 어쨌든 본인의 면역력이 상당히 관건이 네, 될 것 관건입니다. 같습니다. 네네. 그래야 또 잘 이겨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특히 여러분께서 이 한방으로 감기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계신데요. 이 한방과 관련한 감기 치료나 예방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랜선 건강교실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자료는 어느 정도 다 네. 소화가 됐는데 또 더 덧붙여 주셔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네네. 해주시죠. 그 이제 예방하는 거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쌍화탕도 있고 경옥고라는 약도 있거든요. 네. 이게 특히나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마른 기침에 좋은 약이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리고 예방, 감기를 예방하는 생활 관리는 뭐가 있을까 했을 중요하죠. 때, 네. 외출 후 손 씻기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이 손 하나에 6만 마리의 세균이 있다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이 손을 입에 갖다 대는 횟수가 한 23번이라고 해요, 하루에. 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잘 씻으면 감염 질환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질환을 50% 이상 그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잘 씻어줘야 되는데요. 이 비누 거품을 내서 20초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30초 이상 씻으라고 하는데 이거 해보시다 보면은 정말 긴 시간이에요. 네. 그래도 이거를 조금 지켜주시면은 이 감염 질환에 대한 예방이 조금 되고요. 그런데 손 씻기 할 때 코로나로 저희가 경험을 한 것이 손 소독제 뭐 씻는 게 굉장히 많이 제품화돼서 나왔잖아요. 그런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 손 소독제랑 물로 씻는 거에 있어서 없앨 수 있는 세균의 종류가 살짝 달라서 네. 비눗물 씻기가 손 소독제보다는 조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손 소독제로 안 씻을 바에는 손 소독제라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손 소독제를 쓰다 보면 굉장히 손이 건조해질 수 있어서 그 후에 조금 보습을 잘 해주시는 거를 네. 권고를 드리고요. 다른 거를 또 보시면은 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걸 거예요. 실내 온습도도 잘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채소랑 과일 충분히 섭취하시고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잘 영양소가 골고루 조화된 식사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가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잘 주무시고 운동하시고 근육이 안 빠지는 게 또 엄청 중요하고요. 이 외출 후 손 씻기랑 마스크는 제가 진한 색으로 해놓았는데 사실 저희한테 예방으로 알려진 거는 이 정도지만 연구나해서 이게 정말 근거가 있어 땅땅땅 알려진 거는 이 두 진한 부분이 알려져 있고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그러니까 요즘도 실외로 나갈 때는 마스크를 하는 게 좋겠군요. 네, 마스크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답답하셔가지고들 다들 네. 벗으셨는데 벗기 시작하니까 저희 환자분들이 느시더라고요. 네. 그러시군요. 네. 네, 교수님 정리는 잠시 후 해주시고 네네.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김주용 씨인데요. 감기 몸살 같습니다. 3일 전부터 한기가 들고 너무 추워서 온수매트 키고 자면 몸이 뜨겁고 이틀 전부터는 머리랑 다리가 조금씩 아프더니 걸어 다닐 때 머리가 흔들린다는 느낌도 너무 심하게 들고 아픕니다. 이게 뭐 무슨 저 위에 한번 몸살이 그런데 몸살이 엄청 심할 때도 이럴 수 있습니다. 네, 근육통이 심해지면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버티지 마시고 다리가 아프나요? 네, 근육통, 관절통 오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프다고만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 정도 되셨다고 했죠. 네. 3일 전. 네. 오한이라고 하는데요. 한기 든다고 해서 오한이 들면 이렇게 몸살 기운이 같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특별한 병이 있다기보다 감기여도 이렇게 올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진단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에 가기를 상당히 꺼려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맞아요. 가기도 네. 귀찮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근데 병을 키우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빨리빨리 네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다니엘리 씨, 쌍화탕, 패복 보배탕, 청인 육회한 등 좋은 약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경희의령까지 가기는 너무 멀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지 가까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위 약들을 처방받는 방법이 있을까 하셨네요. 진짜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제가 저희 이제 병원에서 조금 자주 사용하는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조제하는 약들을 살짝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쌍화탕 같은 경우는 어느 한의원 가도 있는 거고요. 패독포패탕은 사실 저희 쪽에서 더 이렇게 만든 거라서 딱 이 약은 없지만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다른 약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청인 육회안은 저희가 이제 원예탕전으로 다른 한의원에도 일부 한의원에는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근처에 혹시 그런 약을 가져다가 하시는 한의원이 있으면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제가 소개해드린 약은 경희의료원에 오셔서 받아야 되지만 그 외에 감기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 약들은 근처 한의원에서 모두 이용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약을 아주 상세히 다 적어놓으셨나 봐요. 잘 아시네요. 네, 그렇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요. 이 감기 예방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주셨는데 더 첨부하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희 이제 호흡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기가 들어오는 길이잖아요. 저희 몸에는 음식과 공기밖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깨끗한 세균도 들어오잖아요. 그렇네요. 공기와 함께. 그래서 사실 이 들어오는 공기가 조금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기 안에 세균이 있다거나 유해한 게 있으면 바로 공기기를 통해서 폐로 오는 건데 여러분 스스로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게 담배인데요. 저희 이제 호흡기 외래 오시는 분들께 늘 강조드리는 게 약 드시는 것보다 담배 끊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담배가 저희는 진짜 백해무익이어서요. 아까 나이가 들면 이제 기도 점막이 건조하게 돼서 기침도 끊이지 않고 많은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는데 담배는
독성 입자도 넣고 그리고 점막도 건조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감기가 잘 낫지 않는 분들 중에 흡연이 유인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기 아니라 다른 모든 호흡기 질환의 가장 첫 번째 생활관리는 금연이에요. 금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공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그럴 때도 감기와 영향이 있나요? 미세먼지는 사실은 모든 호흡기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공기에 나쁜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미세먼지는 그 작은 입자들이 들어와서 호흡기 안으로 들어와서 염증들을 다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호흡기 안의 환경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있으면 만성 호흡기 질환도 심해지고 천식 있는 분들은 천식도 심해지고 기침, 비염 모든 질환들이 다 심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피하는 게 상책이고 외출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미세먼지 외출을 있는 안 할 날은 수는 없고 없으면 외출할 때 마스크는 마스크, 네. 요즘 좀 덥더라도 마스크는 꼭 필수적이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그리고 물 많이 마셔주시고요. 네, 손을 또 깨끗이 씻으시고 네. 그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감기는 어느 정도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그리고 운동해 주시고요. 네, 오늘 저희가 감기에 대해서 한방치료 면에서도 한번 얘기를 잘 들어봤는데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폐장 호흡내과의 김관일 교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여러 가지 얘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이 평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특히 요즘 같은 그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감기에 노출되기가 쉬운데요. 그럴 때일수록 본인의 건강 관리는 잘 챙기셔서 아무쪼록 건강하게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계절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랜선 건강교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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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